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은 아이와 함께 소통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처음에는 사랑이 넘치는 어떤 그런 말투, 그런 화법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의 어떤 행동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 아이랑 얘기할 때, 소통할 때 부모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렇게 부모가 갑자기 감정이 변해서 그 말투가 바뀌었을 때 아이들이 느끼게 되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말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와 부모로서 관계를 맺을 때도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책임감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이거는 모두 다 말에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저렇게 왜 얘기할까 싶을 정도의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정말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걸 보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을 하신다든지, 네가 해봐야 어느 정도 하겠냐. 해봐야 거기서 거기야. 뭐 라든지. 근데 사실은 우리 말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를 항상 말로 그 아이에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을 안 해도 전달되어지는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무슨 말을 나한테 하는데 나는 그 아이를 돌아보지 않고 설거지를 계속하면서 얘 알았어, 얘기해봐, 이런 식의 태도는 그 아이의 말을 들으려는 준비가 되어졌다는 메시지는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언어적으로든 비언어적으로든 행동과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아이와 소통하는 게 필요하죠. 아이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에게 돌아서서 눈을 보고 또 그 아이의 말을 집중한다는 의미로 그 아이 쪽으로 몸을 숙이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 아이가 얘기할 때 격려해주기 위해서 등을 좀 두드려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의사소통의 어떤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관심을 갖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야기하는 말, 단어들을 잘 선별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좀 일종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방법을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말이 너는 왜 그러니? 이거거든. 근데 너는 왜 그러니? 이 문장 하나로도 엄마의 마음이 다 전달이 돼요. 너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너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너는 나에 비해서 훨씬 힘이 없어. 이런 메시지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전달이 되는 거죠. 되게 폭력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비판적인 말은 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쉽게는 너부터 시작하는 문장은 안 쓰는 게 좋아요. 너부터 시작하면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너는 잘했네? 너는 잘못했네? 그거는 항상 비판적인 문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좋은 의사소통의 문장으로는 나 전달법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하면 난 정말 속상해.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정말 나쁜 엄마인 것 같이 느껴져. 나 전달법이에요. 그럼 아이가 아니야 엄마, 내가 그렇게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비판하는 you로 시작하는, 너로 시작하는 문장은 쓰지 말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는 또 항상 일반화시키고 이것을 절대 원칙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너는 항상 그렇게 하더라. 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항상과 절대로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조금 미리 짐작으로 그 아이를 정죄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항상, 언제나, 영원히 이런 말은 쓰시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 전달법으로 나의 감정, 네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너무 슬펐어. 내가 너무 당황이 됐어. 속이 상했단다. 이런 나의 상태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공감을 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들어주기예요. 들어주는 것만 잘해도 사실은 50% 이상은 의사소통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무엇인가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듣지 않고 우리 말을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줄 때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뒷단의 동기가 뭔지,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이제 영어로는 active liste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벌써 나한테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고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보통 칭찬을 많이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칭찬도 굉장히 주의 깊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칭찬을 한다는 건 또한 내가 그 칭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인 거거든요. 너 정말 잘했어. 넌 이거 이렇게 하니까 정말 참 잘한 것 같아. 이거는 내가 그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거는 칭찬보다는 격려예요. 그 격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이가 한 행동 그 자체를 의미롭게 전달해 주는 거죠. 야, 네가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쓰레기를 싹 버리니까 내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다시 안 치워도 되니까 참 좋아. 내지는 그림을 그렸을 때도 너 그림 참 잘 그렸다가 아니라 야, 네가 빨간색을 쓰는 방법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 라는 그렇게 격려의 형태로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